세계 역사상 가장 어두웠던 시기 중 하나인 2000년대 중반의 그 격동기 속에서 권력의 최정점에 선 남자들의 그림자에 가려진 채 존재했던 여성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아돌프 히틀러의 측근이었던 나치 고위 간부들의 아내들이었습니다. 이 여성들의 삶은 종점 사치와 특권으로 점철되었지만 그 이면에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어둠과 침묵, 그리고 잔혹한 진실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평범한 주부로 살 수도 있었던 그들은 어떻게 세계를 불태운 광기의 일부가 되었을까요? 오늘 우리는 서울의 번화한 홍대거리, 젊음의 열기로 가득 찬 한 스터디 카페에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시험 기간을 맞아 책을 펼쳐든 대학생 김은지 씨는 역사 전공 서적 속에서 익숙하지 않은 여성들의 사진을 발견합니다. 사진 속 그녀들의 표정은 다양했습니다. 어떤 이는 우아하고 도도했으며 어떤 이는 다소 경직된 미소를 짓고 했었죠. 은지 씨는 책의 작은 글씨를 읽어내려가며 이들이 단순한 부유층 여성들이 아님을 깨닫습니다. 그녀들은 인류 역사상 가장 잔혹했던 독재자의 심장부에서 살았던 이들, 즉 나치 제국의 실세들 아내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이름은 오늘날 대다수의 사람들에게 잊혀졌지만 그들의 존재는 여전히 수많은 질문을 던집니다. 과연 그들은 남편들의 광기와 잔혹함을 몰랐을까요? 아니면 알고도 눈을 감았을까요? 어쩌면 적극적으로 동조하며 그들만의 방식으로 권력을 즐겼을지도 모릅니다. 이 질문은 은지 씨의 마음을 강하게 울립니다. 오늘날 대한민국에서 K-드라마와 웹툰 속 주인공들의 사랑과 갈등에 익숙한 우리에게 수십 년 전 유럽의 비극 속에서 살았던 이 여성들의 이야기는 너무나도 멀고 낯설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역사는 언제나 반복될 수 있는 경고를 담고 있습니다. 그들의 선택, 그들의 침묵, 그리고 그들의 운명은 시대를 초월하여 인간 본성의 어두운 면을 보여주는 거울과 같습니다. 그들은 단순한 희생자였을까요? 아니면 공범이었을까요? 이 의문은 오늘 우리가 파헤칠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우리는 베일에 쌓인 이 여성들의 삶을 추적하며 그들이 마주했던 현실과 그들의 선택이 남긴 끔찍한 결과를 탐구할 것입니다. 어쩌면 당신은 이 이야기가 시작되기 전까지 이 여성들의 이름을 들어본 적이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들의 이야기는 상상할 수 없는 비극의 서막에 불과했습니다. 자, 그럼 이제 히틀러의 내면 서클, 아내들의 어두운 비밀 속으로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들의 삶은 평범한 비극이 아니었으며 그들의 운명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뒤틀려 있었습니다. 가장 먼저 우리는 선전장관 요제프 괴벨스의 아내 마그다 괴벨스를 만나볼 것입니다. 그녀는 나치 정권의 퍼스트 레이디와 같은 존재로 독일 국민들에게 완벽한 어머니이자 아내의 이미지로 비춰졌습니다. 단정하고 우아한 외모 뒤에는 철저한 나치 이데올로기에 대한 신념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히틀러를 숭배했고 그의 사상에 깊이 매료되었습니다. 마그다의 삶은 권력의 유혹과 광기의 끝을 보여주는 비극적인 예시입니다. 마그다는 부유한 집안에서 태어나 교육받은 여성이었습니다. 그녀는 처음에는 유대인 사업가와 결혼했으나 이혼 후 나치즘에 빠져들게 됩니다. 그녀에게 나치 이데올로기는 단순한 정치적 신념을 넘어선 종교와 같았습니다. 2000년대 중반의 어느 추운 겨울밤, 서울의 한 주택가에서 역사 다큐멘터리를 시청하던 박수진 씨는 마그다 괴벨스의 이야기를 들으며 깊은 충격에 빠집니다. 화면 속 마그다는 6명의 자녀들과 함께 행복한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너무나도 평범하고 이상적인 가족의 모습이었죠. 그러나 이 아름다운 그림 뒤에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어두운 계획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마그다는 나치즘이 몰락할 위기에 처하자 자신과 아이들을 죽이기로 결심합니다. 자신이 낳은 자식들을 스스로의 손으로 독살한다는 것은 어떤 어머니에게도 불가능한 일로 보일 것입니다. 그러나 마그다는 아이들이 나치 없는 세상에서 살 바에는 차라리 죽는 것이 낫다고 믿었습니다. 그녀의 극단적인 선택은 순수한 광기였을까요? 아니면 잘못된 이념에 대한 맹목적인 믿음의 결과였을까요? 이 질문은 수진 씨의 마음속에 오래도록 메아리 쳤습니다. 아이들의 순수한 얼굴과 그들의 비극적인 죽음은 너무나도 대조적이었습니다. 이런 끔찍한 이야기가 과연 사실일까 하는 의구심마저 들게 합니다. 그러나 역사는 잔인하게도 이 모든 것이 진실이었음을 증명합니다. 그녀의 결정은 나치 정권의 광기가 얼마나 깊이 개인의 영혼을 잠식했는지 보여주는 섬뜩한 증거입니다. 만약 당신이 이 섬뜩하면서도 매혹적인 이야기에 깊이 공감하고 있다면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우리는 제2차 세계대전에 숨겨진 더 많은 이야기들을 당신에게 전달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우리는 헤르만 괴링의 아내 에미 괴링의 이야기를 들어볼 차례입니다. 한때 유명한 여배우였던 에미는 나치 조건의 초기부터 남편과 함께했습니다. 그녀는 마그다 괴벨스와는 다른 방식으로 권력을 누렸습니다. 에미는 활발하고 사교적인 성격으로 괴링의 위험을 과시하는 역할을 자처했습니다. 그녀는 호화로운 연회와 파티를 주최하며 나치 엘리트들의 중심에서 사치를 즐겼습니다. 그녀의 삶은 나치 정권의 부패와 타락을 상징하는 듯 했습니다. 예술품 약탈과 과도한 사치는 그녀의 일상이었고 수많은 보석과 명품으로 치장한 에미의 모습은 독일 국민들에게 허영심 가득한 인물로 비춰졌습니다. 서울의 한 도서관에서 제2차 세계대전 자료를 찾던 역사연구원 최민준 씨는 에미 괴링의 사진을 보고 잠시 생각에 잠깁니다. 화려한 드레스와 값비싼 보석으로 치장한 그녀의 모습은 전장의 참혹함과는 너무나도 동떨어져 있었습니다. 민준 씨는 에미 괴링의 회고록 일부를 읽으며 그녀가 전쟁의 참상을 어느 정도 인지하고 있었음을 알게 됩니다. 그러나 그녀는 남편의 권력 뒤에 숨어 자신에게 닥쳐올 위기를 애써 외면했던 것처럼 보였습니다. 에미는 남편의 무자비한 행동을 옹호했고 나치 이데올로기를 맹목적으로 따랐습니다. 그녀는 괴링이 저지른 수많은 악행에 대해 침묵했고 그의 옆에서 특권과 사치를 누렸습니다. 전쟁이 끝난 후 에미 괴링은 체포되어 신문을 받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은 아무것도 몰랐으며 남편의 일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진술은 수많은 증거와 모순되었습니다. 결국 그녀는 나치 정권에 협력한 죄로 유죄 판결을 받고 상당한 재산을 몰수당했습니다. 그녀의 몰락은 나치 정권의 화려함 뒤에 숨겨진 공범의식과 죄의 대가를 보여주는 냉혹한 현실이었습니다. 하지만 에미 괴링의 문명은 다른 나치 간부 아내들의 비극에 비하면 오히려 나은 편에 속했습니다. 숨겨진 파일들은 더욱 충격적인 진실을 드러냈습니다. 다음 인물은 마르틴 보르만의 아내 게르다 보르만입니다. 그녀는 나치 이데올로기를 극단적으로 신봉한 인물이었습니다. 게르다의 이야기는 나치 정권의 인종차별과 잔혹함이 얼마나 개인의 삶을 파괴했는지 보여줍니다. 그녀는 다산과 순수한 아리아 인종의 우월성을 주장하며 10명의 자녀를 낳았습니다. 게르다의 삶은 나치즘의 잔혹한 인종 이론이 한 여성의 개인적인 선택과 어떻게 결합될 수 있었는지 섬뜩한 예시입니다. 서울 외곽의 한 평화로운 주택가에서 역사학 교수 이서연 씨는 게르다 보르만의 회고록을 읽으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서연 씨는 특히 게르다가 유대인들을 향해 보인 증오심과 그녀의 광기 어린 신념에 주목했습니다. 게르다는 남편 마르틴 보르만이 히틀러의 비서로서 막강한 권력을 행사하는 동안 자신 또한 나치 이데올로기의 열렬한 전파자 역할을 했습니다. 그녀는 공개적으로 인종차별적인 발언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전쟁 막바지에 게르다는 암에 걸렸고 유대인 의사의 치료를 거부하는 극단적인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녀는 유대인 의사에게 치료를 받는 것 자체가 자신의 신념에 대한 배신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결국 게르다는 의학적 도움을 거부하다가 병이 악화되어 비극적인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녀의 죽음은 나치즘이 개인의 삶과 가치관을 얼마나 왜곡시켰는지 보여주는 충격적인 결말이었습니다. 그녀의 광기는 단순히 남편의 영향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면 그녀 내면에 잠재된 어떤 어둠이 나치즘이라는 비옥한 토양을 만나 만개한 것일까요? 이 질문은 우리에게 인간 신념의 위험성을 다시금 생각하게 합니다. 만약 이 이야기들이 당신을 정말로 사로잡았다면 좋아요를 누르고 알림을 설정하여 우리의 다음 다큐멘터리를 놓치지 마세요. 이 어두운 역사의 한 페이지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히틀러 주변의 여성들 중에는 단순히 남편의 명성에 얹혀 살았던 이들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어떤 이들은 자신이 직접 나치 이념을 전파하는 데 앞장섰습니다. 발두어 폰 시라흐의 아내 앙리에트 폰 시라흐가 그 좋은 예입니다. 그녀는 청소년 조직인 히틀러 유겐트의 지도자였던 남편의 뒤에서 때로는 남편보다 더 적극적으로 나치 이데올로기를 옹호했습니다. 앙리에트는 사교계의 여왕이었으며 히틀러의 총애를 받았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녀는 제2차 세계대전이 한창이던 어느 날 밤 베를린의 한 호화로운 만찬 자리에서 히틀러에게 유대인들의 강제 이주에 대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그녀는 강제 이주가 너무나도 비인간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의도는 유대인들을 동정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앙리에트는 단지 유대인들이 불쾌한 환경에 있다는 것을 지적하며 그들을 좀 더 문명화된 것으로 옮겨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발언은 당시 히틀러의 분노를 샀고 앙리에트는 한동안 히틀러의 측근에서 멀어졌습니다.
이 사건은 앙리에트가 유대인 학살의 규모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음을 보여주는 동시에 그녀의 이기적인 시각을 드러냅니다. 오늘날 서울의 한 대학가에서 역사를 공부하는 지아 씨는 앙리에트 폰 시라흐의 이 일화를 접하고 깊은 불쾌감을 느꼈습니다. 어떻게 인간이 다른 인간의 고통을 그토록 가볍게 여길 수 있을까? 지아 씨는 자신도 모르게 펜을 꽉 움켜쥐었습니다. 그녀의 발언은 단순한 무지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나치 이데올로기가 사람들의 윤리적 감각을 어떻게 마비시켰는지 보여주는 소름 끼치는 증가였습니다. 강제 이주와 학살의 차이를 인지하지 못하는 혹은 인지하려 하지 않는 그녀의 모습은 많은 것을 시사합니다. 그녀는 전쟁이 끝난 후에도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며 반성 없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앙리에트는 전후 인터뷰에서 나치 정권의 잔혹한 현실을 부인하고 자신은 아무것도 몰랐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회고록과 여러 증언들은 그녀가 단순한 방관자가 아니었음을 명백히 보여주었습니다. 그녀는 권력의 달콤함과 사회적 지위를 향유하며 나치즘의 그림자 속에서 살았고 결국 그 그림자가 드리운 비극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침묵의 공범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말해줍니다. 이 여성들은 과연 상황의 희생자였을까요? 아니면 기꺼이 동참한 공범이었을까요? 당신의 생각을 아래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이 질문에 대한 우리의 답은 여전히 역사의 심연 속에 숨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히틀러 자신의 연인이자 아내였던 에바 브라운의 이야기는 어떨까요? 그녀는 앞선 여성들과는 조금 다른 위치에 있었습니다. 에바는 정치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고 오직 히틀러의 사랑만을 갈망했습니다. 그녀의 삶은 히틀러와의 관계에 완전히 종속되어 있었습니다. 에바는 히틀러의 사적인 공간에서만 존재를 드러냈고 대중 앞에는 거의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평생 히틀러의 그림자 속에 살았습니다. 서울의 한 영화 제작사에서 제2차 세계대전 다큐멘터리 스크립트를 쓰던 작가 김현수 씨는 에바 브라운의 이야기에 대해 여러 가지 생각을 했습니다. 그녀를 단순히 무지한 희생자로 볼 수 있을까? 히틀러가 저지른 끔찍한 일들을 과연 그녀는 정말 몰랐을까요? 혹은 알고도 자신의 사랑을 지키기 위해 눈을 감았던 것일까요? 현수 씨는 에바의 일기장을 들여다보며 그녀의 내면을 엿보려 노력했습니다. 에바의 일기장에는 패션, 영화, 파티 등 개인적인 일성에 대한 기록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정치적인 언급은 거의 없었죠. 이는 그녀가 히틀러의 잔혹한 정치를 의도적으로 외면했거나 정말로 무관심했음을 시사합니다. 그러나 그녀가 히틀러의 가장 가까운 곳에 있었다는 사실은 변함없습니다. 전세가 불리해지자 그녀는 히틀러 곁을 떠나지 않고 마지막 순간까지 함께하기로 결정합니다. 히틀러가 베를린의 지하 벙커에서 마지막 순간을 맞이할 때 에바 브라운은 그와 결혼식을 올립니다. 그리고 결혼식 직후 그와 함께 자살하며 생을 마감합니다. 그녀의 마지막 선택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이 결혼은 나치 정권의 몰락과 함께 이루어진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남편의 몰락을 끝까지 함께 하려 했던 것일까요? 아니면 그녀의 삶 자체가 히틀러라는 거대한 인물에 완전히 흡수되어 버린 결과였을까요? 에바 브라운의 삶은 권력이라는 거대한 폭풍 속에 휘말린 한 개인의 비극적인 운명을 보여줍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사랑과 집착, 그리고 비극적인 운명 사이의 미묘한 경계를 탐색하게 합니다. 이 여성들의 이야기는 각기 다르지만 공통적으로 우리에게 권력의 유혹과 침묵의 대가에 대해 경고합니다. 그들은 단순한 주부가 아니었으며 그들의 선택은 수많은 사람들의 운명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들은 권력의 정점에서 사치와 특권을 누렸습니다. 그러나 그 대가는 참혹했습니다. 전쟁의 종식과 함께 그들의 삶은 산산조각 났으며 어떤 이들은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어떤 이들은 처벌을 받았습니다. 오늘날 서울의 번화한 거리를 걷는 우리는 과거의 비극을 종종 잊고 살곤 합니다. 그러나 역사는 잊혀지지 않으며 그 안에서 우리는 인간 본성의 어두운 면을 계속해서 마주하게 됩니다. 이 여성들의 이야기는 단지 제2차 세계대전의 한 조각이 아닙니다. 그것은 시대와 국경을 초월하여 인간이 얼마나 쉽게 광기와 악에 물들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보편적인 경고입니다. 우리는 이들의 이야기를 통해 질문해야 합니다. 만약 우리가 그 시대에 살았다면 우리는 어떤 선택을 했을까? 권력의 달콤한 유혹 앞에서 우리는 과연 올바른 길을 택할 수 있었을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우리 각자의 마음속에 남아 있습니다. 그들의 삶은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서도 여전히 경종을 울리고 있습니다. 그들은 결코 잊혀져서는 안 될 어두운 비밀의 증인들입니다.
그들의 비극적인 운명은 권력의 광기가 얼마나 쉽게 인간의 양심을 마비시키는지, 그리고 침묵이 얼마나 무서운 공범이 될 수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줍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영원히 기억되어야 할 교훈입니다. 역사는 단지 지나간 사건들의 나열이 아닙니다. 그것은 현재를 비추고 미래를 경고하는 거울입니다. 우리는 이 어두운 비밀을 통해 다시는 이런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끊임없이 배우고 성찰해야 할 것입니다.